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젊은 보수 운동을 이끌던 상징적인 인물,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 찰리 커크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던 도중 총에 맞아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증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비극적인 신호탄입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앞으로 미국 사회를,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찰리 커크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2012년 불과 18세의 나이로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설립하며 정치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들이 좌파 이념의 온상이 되어 젊은 세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보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며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젊은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직설적이고 때로는 매우 도발적이었습니다. 프루브 미롱, 즉 내가 틀렸음을 증명해보라는 팻말을 들고 캠퍼스 한복판에 서서 학생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그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는 보수 성향의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그는 순식간에 젊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찰리 커크에게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젊은 층에게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런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애국자 중 한 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논객이나 사회운동가를 넘어 미국 신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이자 트럼프주의의 가장 충실한 전파자였던 것입니다. 비극은 유타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찰리 커크는 그날도 어김없이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반대자들의 야유가 뒤섞인 언제나처럼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행사가 한창 무르익던 12시경. 갑자기 군중의 소음을 뚫고 날카로운 총성 한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단상 위에 서 있던 찰리 커크가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감쌌지만 이미 치명상이었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그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 영상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커크의 모습과 혼란에 빠진 군중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년 31세. 미국 보수 진영의 가장 빛나는 별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지고 만 것입니다. 당국은 현재 범행 후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위대하고 전설적인 애국자 찰리 커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그는 누구보다 미국의 청년들을 사랑했고 모두에게 사랑받았다는 글을 올리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하며 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폭력 자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날카로운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찰리 커크를 비난하고 악마화했던 진보 진영의 증오 발언이 결국 이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커크 자신 역시 평소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언행으로 반대 세력의 증오를 키워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죽음을 둘러싼 애도와 분노, 그리고 책임 공방이 뒤엉키면서 미국의 정치적 갈등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골마 터진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가 결국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정치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정치 지형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을 넘어 상대를 나와 같은 국민이나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일부 언론은 이러한 증오를 부추기며 돈을 벌었고, 정치인들은 갈등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악마로, 다른 정당을 나라를 망치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폭력은 결국 현실, 세계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해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를 혐오하고 등을 돌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오직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또 다른 증오와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또 다른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사회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치가 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적 신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상대를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보수 논객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비극이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